그러니까 저는 그 임계점에 와 있는 게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라인에 조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직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 이제 친한계에서는 한 10명 안팎의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등의 이제 여사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A, B 비서관, C, D 행정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보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들. 그러니까 이것은 실명이 적시될 수 있는 수준까지 취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공개적으로 보도하기 어려우니 ABCD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다 확인이 된 거예요. 한남동 라인이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박영선 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의 기용설은 사실상 한남동 라인에서 천거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지경까지 왔어요. 실제로 보수의 종말인가요? 아니 이제 보수의 종말은 약간 좀 제가 미리 쓴 시점에서 외치고 있는 거고 네. 전 보수가 종말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름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분들 뭐 십상신이 뭐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김대남 씨의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대남에 대해서 무슨 허풍쟁이다 뻥쟁이다 뭐 이렇게 매도시켰지만 또 그 말이 다 맞아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수사는 누가 합니까? 수사는 검찰이 하거든요. 네. 제가 할 수가 없죠. 검찰이 네.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는 누가 합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합니까? 아니죠.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봐서 국민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도구죠. 대의기관이죠.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긴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진짜 국민이 하자. 표를 국민이 주시니까 주권자가 국민이고 선거 때마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건데 네. 수사만 해봤던 이 검찰이 뭔가 전 대단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정치하니까 이것도 수사하듯이 우리가 하면 정치인들이 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거야. 일부 반발하면 집어쳐 넣으면 돼. 옛날에도 말 안 들으면 쳐 넣었으니까 딱 요거거든요 수준이. 근데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될까요? 거기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이 제일 낮고 민간의 역량은요. 이번에도 우리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타셨지만은 민간의 영역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근데 그런 수준에서 검찰 수사하듯이 그 인식을 가지고 정치도 정치인들 우리가 하면 돼. 이거 협잡하고 야합하면 통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취임 때부터 나왔었어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내조만 하겠다면서요. 죄송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본인이 거짓말한 거죠. 약속 안 지켰죠. 양두구육했죠. 그 사단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해결을 못하는 것은 이분들은 그냥 본성이 그런 거고 태도를 바꿀 의지가 없는 거고 양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뭐 비선 얘기 나오고 너무 혼란스럽지만 결국 몸통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 격가지 드리고 지시받아서 한 사람들이지 몸통은 그게 아니에요. 몸통은 누구다? 김건희. 그 제가 여기다가 보수의 종말 부제에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요게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 그 동아일보 대기자님이 하신 거를 짧은 문장으로 하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청산해야 돼요. 그 국정농단 몸통은 김건희다 이 얘기예요? 윤석열 부부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아니 그 오늘도 명태균 씨 인터뷰 들어보니까 둘이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대요.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동 운영을. CBS 인터뷰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공동 운영을 한 거니까 공동 책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니까 책임이 더 크죠. 근데 이제 비선으로서 합류한 사람도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게 박근혜 최순실 법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박근혜 주범, 최순실 공범 같이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그대로 전 이게 사법적으로 단죄가 돼야지 이걸 어떻게 놔둡니까? 이걸 봐줘요? 이거 어떻게 뭐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냅니까?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작년 10월에 그 KTV 그때 이제 그 국악 공연이 있었잖아요. 이거 황제 관람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관련해서 추가 보도가 조금 더 나온 모양인데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면 이른바 김건희 황제 관람을 준비 기획했던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 이분이 실제로 대통령실 그 출입 기자들 그러니까 취재 때문에 가는 그 전용기에
직원도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흡사 지난번에 1호기 대통령 처음 순방 갈 때 그때 1호기 나토 순방 때죠. 그때 저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예, 신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출입기자 아니면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경비를 내고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나중에 추후 뭐 사후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황제 출장 논란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친분이 없으면 용산에서도 물갈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인데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끊임없이 빚어집니다. 너무너무 끊임없어서 일단 국감에서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관저공사들을 하는데 다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였고 코브나 콘텐츠에 그러니까요. 연결고리가 있었고 또 보도를 보면은 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국방부랑 법무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히림이라는 뭐 인테리어 회사인가요? 이거 김건희 여사랑 연결된 곳이에요. 건축회사. 그 도이치모터스. 예. 거기에 19명인가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업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이 연결고리를 빼면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이 도이치모터스도 이 딜러 회사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국방 업무를 했던 뭐 소령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장성급들이 갔다라는 건데 어떤 연유로 간 것이며 이게 공적 마인드와 사적 마인드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외부에 있을 때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을 줬으니까 이렇게 그냥 체인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 안이함을 떠나서 이건 범죄이니까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국정 운영의 전면에 사실은 놨다. 제가 한 기업분 사건을 했었는데 최근에 통화를 할 때 이제 해외 바이어들과 하는데 뭔가 굉장히 비토를 넣고 계약도 성사가 잘 안 되고 할 때마다 대통령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네 나라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런 게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어떤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돈도 안 주고 이러면서 너네 나라 지금 위험하잖아. 너네 지금 안보도 별로 좋지 않잖아. 대통령은 뭐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제가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 보수의 종말을 보고 오늘 이 제목을 처음 이제 받아들였는데 과연 이 자들이 보수가 맞긴 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사관, 이 어떤 친일 이런 사관 같은 걸 보면 이거는 그냥 보수의 카테고리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LA 총영사였나요? 뉴욕 총영사였나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종찬 광복 회장의 이 광복사 축사를 읽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그랬더라고요. 그 형제에서. 그리고 사과할 의향 없냐 할 때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큰 소리를 냅니다. 이 사람이 정통 외교관도 아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어떤 또 연고로 그 자리에 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행시 출신이긴 하던데 이 정부가 정말 많은 것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KTV 국민방송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행사에 김건희 여사 당신 오세요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미국 출장, 미국 방문에 이제 동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만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냥 필요하면 가서 그냥 자기가 공연 관람하고 필요하면 아무개 불러서 미국 같이 가고 그리고 건축회사 뭐 이렇게 뭐 아무런 면허도 없는 사람들 뚝뚝뚝뚝 따라서 저 수의개혁 형태로 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변호사님? 근데 저는요, 명태균, 이원모의 최재혁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잖아요. 결국 공사구별을 못한 대통령 부부가 벌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공사구별이라는 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 개인 사무실이 있지만 제 게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 거지만 여럿이 같이 쓰니까 공적인 장소죠. 거기에 제 예비 신부도 못 갑니다. 제가 안 데리고 가요. 저만 들어갑니다. 물론 가도 되지만 왜 공사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 저는요, 예를 들면요,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럼 막내 아들의 지위도 있고 아버지의 지위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일 때는 앙탈 많이 부렸겠죠, 막내니까. 근데 아들로서는 막내 아들에게 가능한데 아버지로서 자기 애한테 가가지고 앙탈 부리면 됩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위를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공적 역할과 사적인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공사 구별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윤석열 이 부분은 어떻게 공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사 구별이 안 돼도 이거는 너무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게 지금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는데 네. 마치 자기들을 왕 내지는 이 나라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지금 완전히 뒤섞이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게 뭐 친이 친박 정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라는 그 자연인과의 사적 친분으로 공적인 일이 다 대체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짓은 다 범죄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구분하지 않고 멋대로 국가 운영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인사로 맡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명품백 조사든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 알던 검찰의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최순실과 윤석열 김건희 내지는 김건희와 명태균은 같이 봐도 좋습니다. 네. 뭐 역할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최순실 씨는 연설문을 고쳐줬다라는 게 기화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구속됩니다. 네. 그때 검찰청 앞에 서가지고 최순실 씨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과 김건희 이 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대통령 멱살 잡고 한번 다치 죽어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최순실보다 더한 범죄 혐의가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태도는 훨씬 더 불량합니다. 근데 수사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도 그래서 들어온 거니까 네. 거의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으로 이거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위기감이 들고 예. 박근혜 최순실 사안과 지금 이 사안을 비교해 보면 너무 지금 엉뚱하게 처리되고 있다. 아주 단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한밤에 전해진 그 북한 관련된 보도도 무인기 문제가 지금 이제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내일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안보 문제도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국외적으로도 도처에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이나 할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추석 때 저희들이 의료대란 때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계속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개해드렸는데 오전 10시 19분 46초에 프레시안 보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19.2%가 나왔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4, 잘하는 편이다 15.2%로 나타났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진행된 전체 모든 여론조사에서 10%를 찍은 10%대를 찍은 첫 번째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10%대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긍정이 18.5, 대전, 충청, 세종이 17,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도 19.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 권역에서는 20%대가 붕괴가 된 것이고요. TK에서는 32.8로 긍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자면 앞서 제가 리얼미터 조사 역대 최저치 찍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8.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는 20%대가 무너졌고요.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 추세와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반등은 없는 거죠. 지금 뭐 예. 잘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예. 뭐 순방은 다녀왔다고 하지만 정권 초기에는 순방 다녀오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도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내놓은 게 크게 뭐 체코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10%대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건 보수 진영에서는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굉장히 폄훼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그냥 폄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 예. 흐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이 정부는
제가 이한우라는 또 이 조선일보 출신 시사저널에 칼럼을 올렸던데 이 사람이 논어 무슨 학교를 열어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간신히 드글드글하다는 걸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요새 간신노는 저기 김종대 의원이 세게 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략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까지 해요. 간신의 어떤 유형을 나눠서 원희룡 당신은 안 그런가, 이철규 당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권을 본인이 공동정부처럼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때는 처음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통일 문제에 관심 좀 가지려고 해. 이게 저는 실언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실언이 아니었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와 관련해서도 여러 언론이 짚어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권력 의지는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 권력 투쟁에도 능한데 그렇게 대가 강한 사람이란 인상은 못 받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한직을 돌고 이랬을 때 나 나와서 로펌 가볼까? 이럴 때 네. 탁탁 쳐줬다는 거죠. 가르마를.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너 때문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 정부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변북로를 막고 시찰, 훈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멘탈이기 네.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관저공사, 뭐 수의계약, 여론조사에 머물지만 이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보고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나 감당할 수 있어? 검찰 조사 진짜 할 거야? 내가 입만 벌리면 너네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런 방구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5분 만에 들킬 거짓 해명만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